8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이 개혁이 되기 위해서 통과돼야 될 국회 입법과정, 이게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공수처법으로 치열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위공직자 비리 또는 범죄수사처로 불리는 이 공수처 법이 무엇이고 또 정치권에서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속 처리 안건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이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크게는 이제 검찰개혁법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설치법, 이것이 이제 하나의 법안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과 패키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중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뭐랄까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 이 공수처 설치법을 갑자기 이제 따로 떼어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우선 처리하겠다고 이제 밝히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네. 이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밀고 나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이 검찰 개혁의 법안들 자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속내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국회의 당 분포가 이제 좀 복잡하긴 한데요. 지난번에 이제 여당과 야당 일부가 이제 합의하에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사실 그때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 당이 서로 다들 이제 신뢰가 돈독한 상황은 아닌 거죠. 신뢰가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자면 이제 그 바른미래당이나 지금 이제 정당 구성을 이제 못하고 있는 뭐 대한정치신당이나 뭐 이런 세력들은 자기 당 입장에서 이제 이 선거법 개정안이 더 절실하기 때문에 상실 당시에 이제 공수처 설치법에 동의를 해줬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과연 자기가 원하는 법안 통과에만 뭐 동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고 본인이 이제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 법안은 통과시켜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이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을 매개로 또는 나쁘게 얘기하면 미끼로 삼아서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공수처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그걸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법 개정안도 도와주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제 그런 복잡한 계산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나 다른 정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자신들을 불신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뭐 물론 뭐 속내가 어땠을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줘야 우리는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서로 동일한 셈법이 얽혀 있다고 지금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오른 이상 이제 11월 27일에는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협상에 불을 지펴서 이 법안 통과를 이제 가능하게 하도록 정확하게 이제 정지 작업을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각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들이 선호하는 이 법안이 다르기 때문에 미묘한 그런 것들이 좀 부딪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 검찰 개혁안 중에서도 이 공수처 이 설치법에 대해서 먼저 집중적으로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수처 설치법이 어떤 법이고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두 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백혜련안이 있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이렇게 명칭이 뭐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일반 국민들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이제 차관급 이상 정도 되는 또는 뭐 2급 이상,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들에 해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예전부터 이제 뭐 압도적 다수가 찬성을 했었죠. 왜냐하면 우리를 수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권력을 이용해서 요리조리 이제 법망을 피해가거나 자기들끼리 서로 봐주면서
뭐랄까요, 기소도 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전부터 국민들 일반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996년 이후에 계속해서 참여연대가 입법 주장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역대 정권에서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해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입법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전혀 새로운 사건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고위공직자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근데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국회의원, 대표적으로 국회의원과 판사, 검사, 그리고 뭐 지방자치단체장, 그다음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불편한 법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 자체가 전혀 우리에게는 뭐 관계가 전혀 없는 법이니까 사실은 이걸 불편해할 이유는 또 없는 법이고,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사실 포퓰리스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제가 보기에는 조국 사태 이후에 떨어진 이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 법안 설치나 이제 입법을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같은데, 이와 동시에 국회의원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법도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같은 맥락 속에서 뭔가 이렇게 좀 전국 운영을 좀 주도하려는, 또는 뭐랄까 여론을 좀 주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이제 엿보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국민들의 지지율가 높은 이 공수처법 설치에 대해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좀 만회해 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도 좀 엿보인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 의도가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순순히 동의해주기가 또 어려운 면도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이 법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대하는 것 자체는 국민 여론과 배치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냥 순수하게만 얘기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주의적 정당은 국가 권력이 강화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죠. 그것이 이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이제 커지고 그런 거니까 뭐 예산 비용도 늘어나는 거고 그런 건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런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거보다는 그냥 총선 전에 이제 기선을 뭐랄까요, 제압하기로는 서로 이제 기싸움의 성격이 강하고, 지금 한껏 이제 조국 정국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회복이 됐고, 뭐랄까요, 이제 장외 집회를 계속 연달아 이어가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다시 민주당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공수처 자체가 마치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인 것처럼 지금 과장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결코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사처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뭐 권은희 의원 안으로 가면 더 이제 훨씬 더 중립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집권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격이 훨씬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타협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은 예전에도 이제 높았었는데, 이제 지금 워낙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이제 뭐 묻지마식으로 반대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꽤 비교적 옛날에 비해서는 높아진 상황이죠. 결국은 이 부분들,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게 필요하고 공감도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정치적으로 내년 총선 앞두고 이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하지만 결국은 이 문제는 좀 풀어져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뿐만이 아니라 검찰의 어떤 막강한 권한들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검찰 개혁은 시대적인 소명이고 또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공수처법이 지금 민주당의 지지 세력들에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이제 찬성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번 조국 청문회 과정이나 장관이 물러나는 과정 전체를 보면서 검찰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강하게 느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남을 수사할 때는 거의 뭐 신상털이할 정도로 탈탈 털면서 정작 자기 식구들이 관련된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거나 아예 기소를 하지 않는 그런
기소 독점주의에서 비롯하는 폐해가 이번에 너무나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네. 사실 공수처법 자체는 검찰개혁 법안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공직자 전체 집단의 부패 방지와 관련된 것이지만 검찰개혁의 중요한 법안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네. 권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 법안은 뭐 좀 개정되더라도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러나 네. 동시에 검찰이 지금과 같이 중립성을 빙자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기관이 되지는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선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가장 핵심은